중장기적으로 유사한 흐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신성장에는 투자를 하고 싶은데 조금 더 브로드하게 그다음에 리스크를 조금 낮추면서 투자하고 싶다 하시면 근데 약간 제가 이제 보면서 느끼는 네네. 거는 예. 이게 나스닥 100 지수가 있잖아요. 아, 그래서 맞습니다. 거기에 투자하는 예. ETF도 상당히 그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예요. 근데 어떻게 본다면 그래서 이 투자 대상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반도체에 투자하는 ETF가 있고 네네. 그다음에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ETF가 있는데 두 개가 어떻게 본다면 약간 좀 비교 경쟁 대상일 것 같아요. 네네.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 반도체 ETF에 투자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게 뭔가 메리트가 있을까요? 우선은 경쟁이라고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네. 그렇게 제가 느낀 경쟁보다는 이 투자자분들의 뭐 상황, 특성 이런 게 또 좀 다를 것 같아요. 우선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10년, 20년을 봤을 때 대표 지수로만 보면은 유례 없는 높은 수익률. 그렇죠. 네, 정말 비교가 안 됩니다. 어. 뭐 S&P 500이나 네. 아니면은 뭐 다른 다우존스나 다른 뭐 유럽의 다른 지수와 다른 대표 지수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시간을 넓히면 넓힐수록 사실 나스닥 100의 성과가 굉장히 또 좋고요. 네. 근데 그런 나스닥 100보다 중장기적으로 성과가 더 좋은 게 바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중장기적으로요? 네, 거의 제가 많은 표현을 중장기적으로 한 이유가 네네. 하락할 때는 사실 좀 더 하락합니다. 변동성 더 변동성이 더 큽니다. 네네. 예,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우선 뭐 기업 수만 보더라도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30개 기업인 그렇죠. 거죠. 근데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또 100개 기업이고, 근데 나스닥 100 같은 경우도 물론 뭐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다른 뭐 그런 혁신 성장 기업의 좀 대표적인 또 기업이기도 해서 변동성이 좀 크지만은 기업 자체가 그래도 산업이 좀 분산되어 있습니다. 기업 수가 많다라는 것, 그다음에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산업군으로 좀 분산이 되어 있고, 이 말은 반도체가 꼭 필요하지 않거나 아니면 반도체 비중이 생각보다 높지 않은 그런 기업들 다 같이 또 포함이 또 되어 있거든요. 네. 반면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뭐 상품명대로 반도체에만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산업에 대한 영향을 좀 더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뭐 전기차나 아니면 다른 빅테크 기업, 반도체가 무조건 들어가는 그런 기업들이 좀 나스닥 100 내에서 부진하다고 하면은 다른 좀 산업을 하는 기업들은 조금 더 그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네. 변동성이 좀 덜하고요. 단순히 기업 수가 많다는 것 외에도. 근데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최종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하는 그 기업들,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통으로 부진할 경우는 반도체 지수가 조금 더 변동성이 더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유사한 흐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시장이 좀 하락할 때는 더 하락하는 측면이 있고, 그렇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 곡선을 봤을 때 네. 거의 전 구간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나스닥 100보다 높은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네. 이 데이터를 뭐 예전에 만들면서 굉장히 좀 놀랬는데요. 네네. 그렇지만 변동성은 좀 더 높지만은 네. 반도체를 포함하는 그런 성장 빅테크 기업에 조금 더 높게 밸류체인의 반도체로서 더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한테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더 좋은 선택이 될 거고, 대신에 조금 혁신 성장에는 투자를 하고 싶은데 조금 더 브로드하게 그다음에 리스크를 조금 낮추면서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한테는 나스닥 100 또한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에 그 네. ETF가 상당히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반도체 ETF, 변동성 뭐 1배를 추정하는 ETF도 많고 네. 레버리지 ETF도 상당히 많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ETF와 비교를 해서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레버리지, 뭔가 여기에 투자한 장점이 있을까요? 그럼요. 우선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네. 원화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환전 수수료가 네. 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해외 상장 ETF 대비해서 브로커리지 거래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쌉니다. 그래서 비용 들어가는 측면도 싸고, 그다음에 환전 수수료도 없고, 그리고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밤에는 또 자야 되잖아요.
밤에는 또 자야죠. 네. 예. 네. 밤에는 또 자야 되기 때문에 네. 낮 시간에 좀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또 장점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뭐 거래의 편의성 네. 측면, 네. 그다음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또 장점을 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비용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물론 비용보다 뭐 중장기 성장이 더 중요하긴 하는데 결국은 뭐 하루 샀다 팔았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우상향하는 혁신 성장 테마에서는 저희가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물론 과거 뭐 자료로 과거 성과이긴 한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레버리지 같은 경우 물론 3월 말 기준입니다. 10년 동안에 레버리지 투자했을 때는 한 700% 정도의 수익이 나왔더라면은 네. 물론 레버리지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긴 그쵸, 한데 네. 2배로 추정하기 때문에 네. 오를 때는 2배가 가지만 내릴 때는 또 2배로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은 네. 그래서 저희가 뭐 10년, 20, 30년 정도의 긴 역사를 봤을 때 이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한다면은 이런 데 저희가 레버리지 형태로 중장기적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의 당연히 작은 비용이라도 조금씩 싸게 되면 누적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결국은 장기 성과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내 상장된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레버리지를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잖아요. 네네. 그 레버리지로 투자할 때 위험성. 네. 이게 이제 단순히 뭐 그냥 2배니까 네네. 뭐 10% 빠지면 20% 빠지는 거 아니야?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리고 10% 오르면 20% 오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네. 기준점이 뭐 1000이라고 봤을 때 쭉 네. 빠졌다가 다시 쭉 올라오면 1000이 돼서 이제 네. 뽕돈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근데 이제 레버리지 때문에 봉이 효과 때문에 그게 꼭 아닐 수가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우선 이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오인하시는 게 네. 기간 수익률의 2배를 추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일간 수익률의 2배이기 때문에 100에서 가격이 시작했다 하면은 뭐 10% 떨어지고 다시 올라서 100이 됐다고 하면은 이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하락을 또 일간으로 2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를 때는 원복이 될 때는 2배보다 더 수익이 나야 됩니다. 이미 네. 더 떨어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100이 됐다가 1년 뒤 또는 6개월 뒤에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다시 100이 되면은 오히려 일간 수익률이 2배를 추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100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아. 100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국내 뭐 대표 지수 같은 경우 코스피 200이나 아니면 코스닥 150 같은 경우도 한국에 레버리지 상품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활용도 많이 하시는데 그 상품 같은 경우 이렇게 박스권 시장이 있을 때는 정말 수익률이 녹아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녹아내렸어요, 진짜. 특히나 이제 코로나 오기 전에 예. 10년간 박스권이었잖아, 저희가. 네, 이 박스피에서 정말 네. 안 좋은 상품이 네. 이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수익률이 녹아내리기 때문에 정말 안 좋은 또는 위험성이 더 큰 그런 네. 상품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박스피라고 하기는 좀 박스권 있는 구간보다는 우상향하는 구간이 좀 많았고 그다음에 좀 어려웠던 구간을 통과했을 때는 네. 또 산업의 성장성과 함께 지수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또 보였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그래도 레버리지가 좋은 투자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진행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지수가 100일 때 투자했고 나중에 6개월에서 100이네 똑같네 했는데 내 계좌는 더 낮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확실히 좀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예. 단순함 이런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게 박스권일 것이다. 우상향 네네. 안 한다고 하면은 네. 투자 안 하신 게 맞고 네네네. 대신에 반도체 산업의 성장성을 믿고 네. 힘든 구간도 있지만은 네. 언젠가 우상향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사실 투자한다면 기대 수익률을 높여줄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상품이다. 예. 그리고 네. 제가 레버리지 또 제가 생각하는 장점 중에 하나는 네. 투자 금액이 조금 반이 되더라도 네. 예, 그래도 투자 수익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소액으로 말 그대로 레버리지 효과를 내는 거지 그쵸, 않습니까? 그쵸. 네. 그래서 내가 좀 더 좀 더 리스크를 더 감수하더라도 소액으로 좀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바라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께서는 오히려 이런 소액 투자는 레버리지의 높은 기대 수익률을 위해서는 또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네. 그 환 노출형 상품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이 환 노출형 상품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시장에 쇼크 왔을 때 환율은 오히려 오르는 경우가 그렇죠. 당연히 좀 많죠. 그래서 이 장기
레버리지가 일간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기 때문에 떨어질 때 덜 떨어지는 것도 사실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근데 시장에 쇼크가 왔을 때 지수는 하락을 하더라도 그래도 환 노출 상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방하는 또 효과를 또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시장이 좀 안 좋았을 때 하방을 하는 것들을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아니면 최근에 뭐 직관적으로도 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환 노출에 대한 그런 장점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네. 감안하셔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마지막으로 또 네.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너무 장점만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네. 그래도 좀 최근에 시장 상황이 좀 어렵고 저도 이렇게 촬영 일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도 매일매일 드리는 말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 좀 들거든요. 시장이 네네. 오늘 다르고 네. 또 내일 다르고 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투자는 사실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게 결국은 산업이 또 성장을 해야 되고 그렇죠. 엮여 있는 산업들이 뭐 한두 개가 또 아니기 때문에 그 산업들이 더 부진했을 때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는 시기도 있었고 물론 반대 시기도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최근 이러한 이 상황들이 좀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들이 좀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언제 지속될지 얼마나 지속될지는 저희가 뭐 푸틴 대통령의 마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런 것들이 과연 이 중장기 성장성을 훼손할까에 대한 답은 저는 자신 있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거 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실적 얘기도 초반에 주셨는데 실적이 정말 이 하락하는 게 좀 마음이 아플 정도로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엔비디아 탑 1에 있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네. 1분기 예상 매출액이 뭐 4분기에 뭐 76억 4,300만 달러를 넘어서 뭐 훨씬 넘는 뭐 81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도 되고 네네. 있고 네. 또 분기 예상 또한 계속 꾸준히 또 오르고 있거든요. 물론 그 오르는 폭은 조금씩 뭐 내려간다라는 컨센서스 하향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매출이 꾸준히 또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좀 최근에 좀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성장률 우려라든지 공급망 또 불안 뭐가 들어와야 만들어서 파니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실적 기대감에 대한 선반영 우려 같은 것들이 좀 나오면서 조정을 좀 빠르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1, 2년 뒤 또는 6개월 뭐 빠르면 6개월 뒤도 될 수 있죠. 요즘 기술 뭐 빠르는 이 기술에 대한 성장 속도가 이 신생아 커지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빠르기 때문에 1, 2년 뒤에 뭐 자율주행 메타버스, 뭐 AI, 뭐 블록체인, 뭐 사물 인터넷, 데이터 센터 관련된 산업이 성장이 있을 거냐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분께서 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 타이거 필라델피아,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상품에 대해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 상품에 대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고 그 그 답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예스라고 세게 말씀을 하시는 분께서는 자신 있게 또 레버리지 상품에 있는 투자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또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단계는 분기마다 나오는 실적들, 그 다음에 이런 매크로 악재들이 좀 이렇게 더 심해지는지 아니면 조금 더 완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또 사이다경제 채널을 통해서 계속 봐주시고, 네. 뭐 저희 뭐 뉴스나 아니면 그런 리포트들을 통해서 봐주시면은 결국은 뭐 1년 뒤, 2년 뒤 시간이 지날수록 또 저희가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좋은 네, 그런 상황이긴 한데 네. 사실 그 산업이 정말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믿는다라고 한다면 지금이 정말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저와 또 팀장님이 나눈 그런 말씀에 동의를 한다라고 하시면은 네. 또 이 상품을 한번 긍정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또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김승혁 팀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